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지만 언제나 찾아오는 각설이 같은 방송 방랑 여행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소개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랑이변입니다. 잘 지내셨죠? 뭐 담당 같은 거 없으세요? 아, 담당이요? 네. 저는 뭐 담당 없죠. 왜냐면 제 존재 자체가 담당이라서. 아 그래요? 맘마미야. 빨리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방송만 아니면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데 네. 네, 저는 저는 참아야겠네요. 편집 담당하고 있는 루크고요. 네, 저는 미모를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담당하지 않을. 아 왜요?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만 담당하고 내년부터 담당 안 아, 하게요? 내년부터는 안 할 아니, 거예요. 그거는 내년부터 뭐 담당하게? 아니 그거는 그거는 생각 중이에요. 변경이나 탈퇴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 계속 왜죠? 쭉 미모 담당해 주시고요. 그거는 아니, 전속 계약이라 가지고 우리 중에서는 진짜 예. 제일 미모 미모 갑 갑이잖아요. 네, 시끄럽고요. 우리 중에서라는 말이 참 내년에도 갑질해 주세요 미모로. 아, 고려할게요. 네. 저는 기획과 무게중심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어떻게 다- 탁자가 기울었네요. 네, 무게 중심이. 다 잘 지내셨죠? 아,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데 원래 사실 저희가 2주 전인가요? 2주 전? 2주 2주 전. 전에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 저희가 녹음을 못해서 고립되셨었죠? 네. 집 앞에서. 제가 고립됐다기보다는 저희 방랑 이변이 네. 저를 픽업하러 오다가 길에서 고립될 뻔했죠. 네, 제가 픽업하러 가다가 광주 국도에서 앞에 차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 예, 또 앞뒤로 빠져 나갈 수 없는 거의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불법 유턴을 해서 겨우겨우 변호사식이나 빠져나왔습니다. 되시는 양반이 불법 유턴을 자행하는 단어가 대단하군요. 대단하네요. 아 이게 원래 긴급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 상황. 예. 자신감으로 이런 해야죠. 식으로 저기 법 갖다 붙이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저기 자꾸 광주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광주 광역시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눈이 안 왔어요. 오늘은 눈이 안 왔어요. 네. 그냥 날만 춥다는 거. 네, 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근황 토크 살짝 좀 해볼까요? 우리 릴리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그동안 뭐 별일 없이 에이, 지냈습니다. 여행 엄청 다니셨잖아요. 인스타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막 자기의 족적을 막 망랑지고 다니더만. 국내 여행 중입니다. 네. 네. 항상 여행 중이라는 우리 릴리 그냥 씨. 일상을 여행처럼. 네, 그렇게. 최근에는 그래서 갔다 왔던 것 중에 어디가 좋았어요? 최근에 제가 녹음을 안 하는 동안에 다녔던 게 일단 전라도를 좀 다녔어요. 그래서 전라도 군산 순회. 뭐 갔었고 이제 어저께 이제 다녀온 데는 이제 가족끼리 전남 투어를 했습니다. 전남 투어. 그럼 군산 가면 이성당 빡집 딱 가서 그것도 이성당 갔고요. 빡집 딱 먹고. 가족끼리 간 거는 목포를 갔다 와서 거기서 또 음. 코롬방 제가 또 전국 5대 빵집을 어쩌다 보니 지금 순회를 중이네요. 전국 몇 대 빵집은 도대체 누가 지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집이 있는 안동에 맘모스. 또 맘모스 제과가 있어서 어쩌다 보니 뭐 그렇게 네. 이번에 전국 5대 빵집 순회를 거의 저건가요? 다니다시피 하고 그 있어요. 안동의 맘모스, 대전의 성심당, 성심당. 네. 그리고 군산의 이성당, 이성당. 그리고 목포에 목포에? 코롬방 있고 그리고- 하나를 모르겠어요. 하나 뭐래? 광주에 궁전제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빵집들이 다 전라도에 모여 있네. 맛집 빵집. 아닌가? 신기하네요. 뭐 서울의 태극당 뭐 이런 건가? 예, 아무래도 이게 그 빵이 맛있으려면은 밀가루가 좋아야 되거든요. 밀가루 다 수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정말 뭐- 내년에는 정신 차리시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 네. 방송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른 제가- 시간에 방송하다 네, 보니까 지금 잠이 덜 깼어요. 전부. 제가 네. 우리 이변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신 차리시고요. 이변은 어떻게 또 어딘가를 다녀왔던데 아니 그 일단은 눈이 와서 녹음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주도로 갈 수밖에 없었죠. 아니 뭐 눈이 녹음을 못했는데 제주도 가는 건 별게 아닙니까? 아니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침이라 제주도 어디가 제일 좋았죠? 제주도는 역시 갈 때마다 약간 뭐 재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 생긴 것들도 있고 한데 좀 약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제주도는 역시, 좀 그렇죠. 예, 좀 오는 곳이네요. 그래서 제가 9월에 제주도 한번 갔다가 이제 요번에 다시 12월에 갔다 왔는데 뭐 날씨가 상당히 추웠다가 좀 풀려서 근데 요번에 그 오름에 좀 갔다 왔는데 날씨가 좀 풀렸을 때 예,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라산
뭐 눈 온 한라산 이런데 등반도 해보고 그랬는데 한라산과는 또 다른 또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름이. 예. 갔다 오셨군요. 아니, 네. 저희 방랑 여행을 위해서 네. 야외 아름다운 경치를 많이 찍어 오신다더니 예. 가져오신 게 다 실내에서 뭐 먹고 고양이랑 놀고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만 먹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네. 거. 아, 그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왜냐면은 이게 작업들 어떤 작업자들이 근로를 할 때도 작업 환경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될 것 자기 같습니다. 배만 불리진 않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너무 네. 좋아하면서 네, 네, 네.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오메기 떡도 맞다. 이렇게 또 제공을 오메기 떡. 해주셨습니다. 예. 오메기 떡을 갖고 왔는데 오메기 떡도 있고 귤도 이거 다 귤도 제주도에서 있고요. 사- 제주도에서 사온 거 맞아요? 네, 제주도에서 주문한 거죠. 사무실에서 나한테 아니, 줬다고. 주문한 거 주문. 진짜? 네. 확실한가요? 이건 제주도산 토피? 네? 뭔가요? 이거는 제가 유럽 출장 가서 그때 사왔던 초콜릿인데 한국에도 팔죠. 네. 발음이 뭐예요? 토피피? 네, 한국에도 파는데 음. 어쨌든 유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루크 씨는 저요? 저는 오늘 인트로를 위해서 뭔가 화제를 가져왔어요. 어떤 화제를? 영화 완벽한 타인 혹시 보셨나요? 예, 못 봤죠. 아, 봤어요. 완벽한 타인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빵빵 터지는 거니까. 음. 근데 커플분들끼리는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정 자체가 자기 핸드폰을 각자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친구들끼리 딱 꺼내놓고 몇 분 동안이고 1시간입니까? 몇 시간 동안 네. 오는 연락 전체를 직접 말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상대방.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스피커폰이면 스피커폰, 문자면 문자를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커플이나 결혼한 유부들끼리도 뭔가 어색한 그런 순간이 있는 그런 게 커플 브레이킹 영화군요. 또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아무튼 그게 설정 자체가 스포는 아니니까 설정까지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설정이 있다면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당당하게 100% 공개. 정말요? 아무랑 연락을 안 하니까. 그래요? 아니 근데 혹시 뭐 혼자만의 약간 찌질한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게 또 핸드폰에 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가 찌질하다. 근데 취미생활 자체가 어떤 거든 상대방이 찌질한 생각하기에. 건 아니니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내가 깰 원대하다고 거. 생각했는데 상대방 찌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가. 그러니까 깰 만한 것들. 그런 거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오 대단하다. 진짜 특별히 근데 하는 게 없어요. 어차피 완벽한 타인에서 그 한 게임이 뭐 누구한테 연락이 오거나 네. 아니면 누구한테 그러니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카카오톡이 오거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찌질한 무슨 게임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상한 좀 컨텐츠를 봤다고 해서 그게 그 게임에서 걸리진 않겠죠. 그 찌질 동호회 한 명이 연락을 한 거야. 아, 형 빨리 와. 뭐 동호회 활동까지 했으면은 뭐 그건 할 수 없겠죠. 그거는 네. 뭐 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요? 릴리님은요? 저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네. 진짜 100%? 대박이다. 특별히 없는 것 같네요. 방랑 이번님은요? 저는 핸드폰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오 진짜? 아니 이 사람들은 영화에 출연하면 분량이 하나도 없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핸드폰으로 누군가한테 책 잡힐 일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패턴은 걸려 있지만 패턴은 와이프랑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언제든지 봐도 상관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애초에 이런 거죠. 이제 뭐 나는 뭐 이런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꺼리낌이 있는 걸 안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아예 자체를 이제 방지를 하는 거구나. 저는 뭐 누구랑 사귀더라도 절대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공유는 안 근데 하죠. 공유할 필요는 공유는 없죠. 공유할 공유는 필요는 안 하죠. 없는데. 되게 신선한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잠가 놓으면 열고 싶고 네. 풀어 놓으면 안 보고 싶은 거야 사람. 네. 그러니까 잠가 놓고 닫아 놓으면 열어보고 싶고 풀고 싶은데 이거 풀려 있어 봐 이러면은 사람 심리가 그냥 안 보고 싶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그 커플 간에 그 핸드폰을 잠가놓고 지내도 마음만 먹으면 열 수 있습니다. 요새 왜냐면 지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든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지문 갖다가 이렇게 찍으면은 근데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자고 있는데 어떻게 찍을 수가 있죠? 왜 같이 잘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어디서 자는 거죠? 웅이님 정말. 하면은 핸드폰이 열리잖아요. 아니면은 차에서 자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기대고서 차에서 자고 있는데 잠들었네? 이러고서 됐고요. 차까지 갔으니까 됐고요. 네. 됐습니다. 넣어두세요. 이해할게요. 네. 이쁜 사랑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재밌는 건데 이게 커플끼리 보면 좀 어색한 순간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애기 잘하는 거 보고 그런데 애기 잘하는 거 얘기하는 것도 이제 식상하고. 지금 엄청 피곤하신데요. 네. 어제 애는 잘 잤나요? 어제 애가 네. 잠을 잘 안 자가지고 계속 보채다가 늦게 잤더니 자다가 자꾸 깨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고생하십니다. 피곤하네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되게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강남역을 모임 있어 나갔는데 날씨가 추운데도 역시 젊은이들은 아랑곳 않고 강남역에서 열심히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강남역에 나간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나갔는데 그 1인 방송하는 사람들 그 추위에도 혼자 강남역을 1인 방송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고서 도대체 저 방송을 누가 얼마나 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런 그럼 확실한 거는 저희 방랑 여행보다 많이 본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혼자서 주저리 하고 다니는데 이거를 찍고 다니는 거 자체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렇게 창피함을 잘 모르는 스타일인데 막상 하라고 그러면 또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거리낌 없이 이거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요새 젊은 친구들은 참 진짜 대단하고 다양성이 참 요새는 좀 많이 생겼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고생을 해야 조회수가 나오나 봐요. 네, 추운데도 이렇게 편하게 그 실시간 있으니까. 방송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거 하겠죠. 근데 그걸 하고 다니는 거 보고서는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그런 걸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베리아 가서 언제 시베리아 가시죠? 벌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시베리아 내가 그거 벌판에서. 꼭 본다. 예. 그러니까 전 믿지 않습니다. 추우면 그냥 또 맛있는 거 먹고요. 그렇지. 식당이나 뭐 갈 배터리가 겁니다. 나갔냐는 등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럴 테니까. 네. 네,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빨리 오늘 주제는 뭐죠? 방랑여행 오늘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거 녹음하는 게 방송이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전주에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은 뭐 지역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이제 뭐 여행 중에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면 생각나는 곳 뭐 이런 곳이 있다면 이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아니면 이런 관광지를 추천하고 싶다 이런 데가 있나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거의 그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머라이어 캐리 캐롤송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 또 어느 도시에 가 있든 여긴 다 같은 곳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 요새 빌보드 차트에 또 새롭게 신성처럼 올라오는 게 머라이어 캐리거든요. 앨범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앨범을 내서 릴리즈 되어 있는 가수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냈던 그 머라이어 캐리 캐롤 앨범으로. 미국의 장범준. 그렇지. 버스커. 미국의 장범준이보다는 장범준이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라고 해요. 그런 건가요? 네. 연금이죠. 캐롤 연금과 벚꽃 연금. 네. 근데 요새 다시 또 차트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머라이어 캐리가 돈을 또 쓸어 모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시즌만 되면 또 들으니까 항상. 그래서 혹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혹시 뭐 해외에서 보내주실 수 없다면 집에서 그 헤드폰으로 뭐 괜찮은 헤드폰으로 딱 꽂고서 머라이어 캐리 캐롤송을 들으면 캐롤송을 들으면서 세계는 지금이나 이런 세계로 가다 이런 거를 틀어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기분이 딱 듭니다. 오늘 이변이 좀 많이 피곤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차에서 기대서 잠자고. 아니 차라리 나홀로 집에 봐. 어 거기 보면은 불변의 진리. 외국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세대 세대는 해리포터 본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홀로 집에라니. 그래. 요새 애들은 나홀로 해리포터도 집에야. 안 볼 거고 개봉한 지 오래돼서. 나홀로 집인가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신동사 이런 거 보죠. 신동사가 뭐야? 아, 뭐죠? 신비한. 신비한 동화사전. 아. 신동사를 또 모르시네요. 스미마생. 오메기 떡이나 드시죠. 그래서 이변은 어디 뭐 그렇게 해서 생각나는 게 저는 일단은 뭐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뭔가 이렇게 나홀로 집에에서 나오는 그런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을 처음 이제 느낀 게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미국 오레곤주 아주 산골에서 그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오레곤주 하면은 보통 이제 포틀랜드를 생각하시는데 포틀랜드만 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주에선 가장 큰 도시지만 일단은 오레곤주의 주도인가요? 주도는 유진입니다. 유진? 유진. 네, 유진 초이하고 관계없고.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은데. 뭘 방송 못 쓰겠는데 오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그 주도는 유진인데 포틀랜드가 가장 크고 포틀랜드 뭐 블레이저스 이런 애들 NBA 팀 있고 그리고 인구가 한 50만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그렇게 미국 도시 네. 치고는 굉장히 네. 작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 포틀랜드에 트램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네. 제가 갔을 때도 네. 트램이 있었어요. 근데 트램역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끝에서 끝까지 한 뭐 5정거장 뭐 이거밖에 안 돼요. 되게 아기자기해서 돌아다니기 괜찮아요 포틀랜드. 어쨌든 포틀랜드도 그 상태인데 거기는 다 서쪽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미국의 웨스트 사이드는 다 해변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틀랜드만 해도 해변가에 있는 유진이나 포틀랜드는 좋습니다. 근데 오레곤주의 동부로 가면 거기는 거의 그냥 뭐 정막의 세계, 산과 강과 호수 이런 것들이 대자연? 네, 대자연이 숨쉬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눈이 내리면은 엘크들이 돌아다닙니다. 엘크. 그 굉장히 그 뿔 크게 네. 달린 사슴. 그러니까 어떤 엘크가 어떤 동물이냐면은 사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슴소? 예, 사슴인데 큰 거. 사슴인데 소만 합니다. 오 진짜. 예, 근데 그 막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예,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저는 이제 처음 이제 가가지고 2년 동안 생활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거기서 이제 맞이했죠. 그래서 거기도 또 눈이 많이 오고 이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동네가 작지만 월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트리 같은 거 사오고 뭐 이렇게 전선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전구하고 연결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뭐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예 그렇게 해놓고 예 그러고서 이제 그 쿠얼스 라이트 맥주를 마시고 크로스 라이트 이마트에 팔던데요? 아 그래요? 이마트에서 진짜요? 봤어요 크로스 라이트. 우리 방송 들었나 보다. 들여놨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옛날 그러니까 없었잖아. 들어놨나? 네. 옛날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방송 들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얼마 전에 봤어. 아 쿠얼스 라이트가 정말 이 겨울에 마시기에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그 외국의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게 됐죠. 처음. 예, 처음으로. 물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이제 또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막 업시키는 그런 방송들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그 미국의 지역들에서 어떤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다 등등 6시 내 고향 같은 느낌의 그렇죠.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뭐 이거 서양은 역시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죠. 서양은 좀 가족 단위로 예, 이렇게 예. 모이는 그냥 최대 명절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죠. 저희한테는 좀 약간 커플끼리 같이.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이변이 있었던 동네 같은 경우에는 네. 할 게 없으니까 트리 서서 트리 꾸미고 가족들끼리 뭐 먹을 거 해먹고 이거밖에 없는 실면조 거죠. 먹고 어디 그런 나가서 놀 데가 거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뭐 10월부터 해서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그냥 집에서 계속 음식만 퍼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이제 보통 이제 서양은 가을 학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한창 그 여름 방학을 푹 쉬고 한 3개월. 그다음에 가을 학기에 들어서면은 겨울 방학이 제대로 없죠. 그러고서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그 신년, 뉴 이어스까지 해가지고 쭉 한 2주 정도 그때 이제 좀 쉬거든요. 그래서 그 2주 정도 되는 그 동안에 그런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를 맞는 그런 분위기들이 예 한국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예. 한국은 이미 그때는 그냥 아예 방학 시즌이고,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완전히 방학은 아니지만 뭔가 중간에 좀 장기 휴가를 간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우리나라 따지면 예. 봄방학 같은 느낌인 거네. 그죠, 예. 약간 2주 정도 쉬는. 네. 되게 로맨틱했을 것 같아 뭔가 분위기 자체가 정말. 그쵸, 예. 눈, 그 트리. 트리.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연령대가 있으니까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나홀로 집에 같은 거 1탄 보면 네. 케빈네 집 근처에 왜 집들 있고 눈 쌓여 있고 막 집에 막 트리 같은 거 막 꾸며놓고 그렇죠. 이런 느낌. 선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맞아. 그런 그 맞아.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가장 원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벽난로. 못하니까. 영화에서 본 게 그거니까. 벽난로 있고 거기에 트리 있고 이렇게 선물이 있다. 그리고 주거 환경 자체가 우리랑 완전 다르니까 우리는 사실 굴뚝도 없고 뭐 꾸밀 수도 없잖아요. 산타가 굴뚝으로 온다는데 뭐
굴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 어렸을 때 굴뚝으로 그치. 들어온다는 게 너무 맞아요, 충격이었거든. 맞아요. 네.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보일러 때는데 어떻게 들어가. 근데 막 선물 놓여져 있어. 그러니까 막 신기했었는데 아마 이변이 그런 전형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크리스마스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저는 벽난로도 있어가지고 제가 나무 장작을 패가지고 우와. 거기에 이렇게 불을 떼고 했죠.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시 가보고 싶긴 하죠. 아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추천도 안 할 왜요? 건데. 왜요?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네. 뭐 미국에 조금 더 대도시에 가서 예, 음. 조금 더 번화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레곤 시골은 그냥 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닌 곳이니까 뭐 가본다는 의미는 있을지언정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가볼 의향은 예, 하긴 우리 딱히 방송은 없습니다. 예. 추천 방송보단 썰을 푸는 그렇지.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저희는 여행의 기술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송.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네. 같아요. 아니, 저는 여행의 기술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에서 소매치기 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런 엄청난 기술들로 인해서 완전 많은 범죄 예방. 예. 네, 궁금하신 분들 1편을 봐주십시오.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러게요. 대단한 팁들을 남겨주셔서 그래 그러면 그거 말고 크리스마스를 또 보낼 거는 그게 마지막인가요? 해외에서 보낸 거? 그리고 또 이제 체코에서 크리스마스를 또 보냈었는데 체코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한층 더 업이 돼 있죠. 예. 유럽이기도 하고 또 체코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유럽의 로마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워낙 그 구시가지 자체가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정말 그 화려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프라하 성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돌아다니면 그냥 그 거기에 있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분위기가 그 특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예. 데코 같은 것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럼요. 달라져요. 예, 예. 거리 자체가. 그쵸. 우와. 예. 뭐 데코도 다 하고 트리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 이제 프라하에 있는 구시가지 자체가 옛날에 그 만들어 나왔던 그대로가 보존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중세 시대에 뭔가 중세 도시에서 무슨 크리스마스를 자기가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밖에서 그냥 구경만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체코는 일단은 뭐 먹는 물가가 그렇게 뭐 높지는 네, 않아서 맞아요. 예 높지는 않은 곳이라서 가서 이제 뭐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맥주가 빠지면 안 되죠. 예. 프라하 체코에서는 뭐 드셨나요?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먹을 거요. 네, 아니면 맥주. 맥주 그때 맥주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드신 음식은 다 뭐 체코 요리도 있고 뭐 음. 아니면은 그냥 뭐 일반적인 뭐 피자 파스타 이런 것들도 있고 요리는 뭐 다양한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맥주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어, 뭐 그냥 음식은 그냥 적당한 가격에 맛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 근데 굳이 거기 가서 뭔가를 정말 내가 어떤 음식을 탐닉하고 싶다 그러면은 맥주를 여러 가지를 마셔봐야죠. 아니 얼마 전에 짠내 투어를 봤는데 릴리님은 가보셨잖아요. 네. 김종민이 맥주를 마시더니 이건 미친 맛이라면서. 네 맞습니다. 그 맛있어요. 리액션이 너무 네, 네. 그래서 다시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때.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 뭐 코젤 마시거나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저도 공감은 해요. 체코는 현지 가서 마셔야 그 맛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한국에서 리액션이 이해가 되는. 처음에 뭐 마시면 진짜 그 정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지금 이제 프라하에 이틀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이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에서 양조장에서 직접 만드는 맥주 중에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 맥주가 판대요. 근데 도수가 좀 높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출을 해보면 제가 직접 마신 건 아니니까 친구가 이제 도수가 높고 크리스마스 맥주가 따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 유럽이 뭐 물론 이제 맥주 유명한 나라들 많지만 체코 같은 데도 크리스마스 맥주 한정판으로 만드는 건 거의 이제 독일 맥주 축제처럼 이렇게 한정판으로 해서 도수 높게 해서 그때 시즌에 사람들이 이제 술 좀 취하고 흥이 돋게 이렇게 하는 그쵸 그런 맥주를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맥주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딱 친구한테 얘기 듣자마자 바로 프라하를 가면은 저거는 각이다. 맥주 각.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맥주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드셨던 거잖아요.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예. 진짜
예. 좋았을 그러니까 것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 프라하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유럽에서 왔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는 사실 유럽 가야지 제일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맞아요. 사실 미국 이런 데도 그렇게 막 크리스마스 느낌이 막 도시에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느껴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프라하 같이 되게 오래된 성당, 오래된 그런 도시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맞아. 밥 진짜가 먹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버스킹 같은 거 막 구경하면서 눈 맞으면서 모든 분들이 거의 유럽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로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한 6년을 거의 12월에 유럽을 다녔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그 릴리 씨한테는 성수기니까 본인 음. 일 자체에서는 성수기니까 12월에 늘 거의 갔죠. 근데 이제 그 시즌이 되면 사실 전 유럽이 다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이렇게 가장 예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유럽을 언제 가면 좋아요라고 물을 때 이제 제 지인들이 물을 때는 항상 대답하는 게 뭐 시즌별로 다르지만 겨울에 갈 거면 12월에 가세요. 1월, 2월, 어차피 3월은 추울 때 갈 거면 예, 별로. 12월이 사실 유럽에서는 뭐 이렇게 여행으로서는 사실 비수기가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시즌이 유럽이 제일 예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꽃피고 그럴 때도 좋아요. 근데 그 시즌이 아니라면 12월에 유럽 자체는 정말 로맨틱하고 일생에 이런 풍경을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풍경들이 유럽의 부럽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뭐 상상만 해도 되게 네. 아름다울 것 같아요. 설레는. 이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도 프라하도 좋은데 이제 전 유럽 같은 경우는 겨울 시즌에는 이제 마시는 음료가 따로 있어요. 크리스마스 마켓이 일단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 마켓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야시장에서 뭐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뭐 핫도그를 먹는다던가 뭐 팝콘도 팔고요. 그런 이제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면 항상 그 중심에는 이제 프랑스어로는 뱅쇼라고 하는 음료를 마시고요. 이제 독일어로 해서는 이제 글루바인이라고 하는 따뜻한 와인을 마시는데 그 와인이 이제 사람들이 다 서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유럽권의 특징 같은 경우는 글루바인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와인을 마실 때 각 그 도시가 있으면 도시에 마켓이 여러 군데가 열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많이 자주 갔던 데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트리아 빈이에요. 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빈에서 가장 큰 마켓이 열리는 곳은 시청사예요. 그리고 이제 쉔브룬 궁전 앞에도 열리고 발베데르 궁전 앞에도 열리고 시내에 성 스테판 성당 앞에도 또 그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군데의 마켓이 있으면 그 마켓에 전용 그 글루바인 잔이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그 마켓에서 우리 마켓의 이제 특징은 이 잔 이러면 이 잔을 내가 만약에 비엔나를 갔어요. 그러면 나는 이 잔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여기 마켓에는 이 잔을 사고 저기선 저 잔을 사. 그럼 그 도시에 그럼 그 크리스마스 글루바인 잔이 5개를 내가 사면 그 도시에 크리스마스 상징들이 다 쭉 있는 그 잔을 이제 모으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굿즈를 사는 거네. 그렇죠. 그러네. 근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제 처음에 글루바인 가게에 가서 주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게마다도 잔이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 이 잔 해주세요. 그러면 글루바인이 만약에 3유로예요. 그러면 잔은 5유로예요. 그럼 디파짓을 걸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내가 다시 내면은 5유로를 받는 거지만 가지고 가면은 그냥 내 거가 되는 거죠. 디파짓이 그래서 이제 미리 돈을 내는 네. 개념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컵까지 주문해서 뭐 8유로를 내고 나 이 잔을 할 거면 그냥 그것까지 같이 먹고 사가지고 집에 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한참 그거에 또 크리스마스 마켓에 미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다니는 게 또 제 겨울 유럽 여행의 목표였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도시별로 모으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유럽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맥주도 너무 맛있지만 겨울 유럽은 꼭 글루바인과 프랑스권으로 가시면 이제 뱅쇼를 꼭 드시면 따뜻하게. 너무 좋습니다. 감기 예방도 되고요. 뱅쇼는 유럽 사람들한테는 제일 겨울에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들의 일상을 겪어보려면 그 추운 겨울에 서서 친구들이랑 그냥 뱅쇼를 서서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크리스마스 마켓 가셔가지고 뱅쇼를 드시면 좋겠네요. 뱅쇼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샹그리아의 겨울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달콤한데 괜찮겠다. 따뜻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만드는 것도 뭐 일단 그냥 저렴한 와인을 네. 사서 거기에다가 뭐 정량, 뭐 계피 그리고 뭐
오렌지, 레몬 이렇게 넣고 그냥 뭉근하게 끓이는데 15분 정도 보통 끓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더 오래 끓일수록 이게 알코올이 날아가요. 그래서 보통은 집에서 오래 끓이려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냥 뭉근하게 끓이면 이렇게 좀 줄어들죠. 와인이 처음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집에서 감기가 걸릴 것 같을 때마다 그냥 데워 드시면 돼요. 이건 한국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겨울에 하나씩 끓여 놓고 한 번씩 마십니다. 좋아요. 꼭 드세요. 지금도 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페베네에서 한동안 뱅쇼를 팔았어요. 네네네. 저도 뱅쇼 음료가 있었어요. 카페베네. 근데 인기가 좀 없어서 그런지. 카페베네 자체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겨울 한정판 메뉴로 뭐 이렇게 카페별로 있는 데가 있어요. 저도 가끔 뭐 이렇게 홍대 같은 데 가면 합정 쪽에 뭐 이렇게 카페들 가면 겨울 메뉴로 뱅쇼 이렇게 팔거든요. 그런 거 한번 드셔보시고 사실 집에서 만드는 것도 뭐 저렴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겨울에 친구들끼리 뭐 홈파티 하실 때는 뱅쇼가 꼭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릴리 씨는 릴리 씨가 추천하는 뭐 크리스마스 관광지나 이런 거는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당일을 보낸 거는 런던에서 보내봤고 그다음에 시드니에서 한번 보내봤어요. 당일은 시드니는 약간 느낌이 안 나겠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를 여름에 보낸다는 거에 너무 들떠 있는 건 너무 있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저는 이제 시드니에서 보냈는데 그냥 우리 생각처럼 그런 뭐 엄청 낭만적이거나 뭐 재밌거나 이런 게 사실 뭐 없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 사람들은 어쨌든 다 가족끼리 그냥 보내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크리스마스는 뭐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주에서는 이제 여름에 다 비치에 가잖아요. 해변에 가게 되면 거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된 그 해변에는 다 나라에서 지정한 그 바베큐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공 시설이에요. 그럼 가족끼리 바베큐를 해변에서 하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뭐 장식을 뭐 옷을 입거나 하고 바베큐를 하고 거기서 서핑을 하고 물놀이를 하고 태닝을 하고 그냥 그게 크리스마스 문화인 거고. 그러니까 난지 캠핑장 같은 데 가서 그쵸. 바베큐 구워 먹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유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벽난로가 있고 가족끼리 뭐 이렇게 오손도손 뭘 파티하는 문화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어쨌든 외곽에서 야외에서 그냥 해변이 있는 곳에서 그냥 그런 바베큐를 하는 그런 문화가 그냥 그들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그냥 가족끼리 여름에 뭐 이렇게 할 게 어쨌든 바다 가는 거잖아요. 호주는 한여름이기 때문에 다 바다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접했을 때도 호주 크리스마스 하면 항상 있는 게 서핑 보드를 타면서 산타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있는 그리고 여기 루돌프 뿔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아니면 다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시드니에서 보냈으니까 본다이 비치에서 해변에서 다 태닝하고 있고 저도 당일날은 그냥 본다이 비치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친구들이랑 거기 그냥 바닷가를 거닐고 그냥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뭐 이런 특별한 게 오히려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가 춥다가 호주를 놀러 가니까 와 추운데 따뜻한 데 좋다 이런 그쵸. 느낌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계절이 계속 변화해서 그냥 이제 더워진 거니까 그쵸. 특별히 막 더워져 막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뭐라 해요 이 노래가 갑자기 이제 그쵸.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냥 어. 따뜻한데. 대신에 이제 상점이나 이런 거는 크리스마스 세일을 다 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고 시드니에서 보낸 거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가 대단한 건 오히려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반대로 런던에서 보냈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때도 겨울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엄청 또 이렇게 많이 거리에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생각보단 가족끼리 보내고 그리고 정말 홀리데이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택시 말고는 대중교통도 다 쉽니다. 맞아요. 도리어 진짜.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문 연 식당이 없어요. 아랍 아저씨들이 하는 그런 케밥집 정도만 문을 열었어요. 역시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케밥밖에 없어. 맞아. 그런 데밖에 케밥 없고 짱이야. 저도 이제 같이 갔던 손님들이랑 이렇게 크리스마스 당일날 식사를 하려고 갔더니 문 연 데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런던에서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는데 이제 저희한테 딱 갔더니 하는 말이 오늘은 팁을 2배를 줘야 돼. 가능하니? 그치. 그러면 앉아도 돼. 그런 식이에요.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휴일에 나와서 그쵸. 일하는 거니까. 홀리데이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가자마자 하는 말이 그 말이었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택시는 너무 비싸요. 캡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런던 택시가 비싸니까 지금은 우버도 있는데 그때 제가 보낸 그 크리스마스 당시는 우버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런던을 다니는데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당일날 런던에서 해보고 싶었던 거는 세인트폴 대성당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인데 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가톨릭 신자는 아닌데 그냥 미사를 드리는 그 웅장한 그걸 광경을 직접 보고 싶어서 걸어가지고 이제 세인트폴 대성당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미사하는 걸 이제 봤는데 그런 게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벽난로가 있고 하는 거는 사실 그들만의 문화고 우리가 실제로 관광을 가서 뭐 벽난로가 있는 쪽에서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걸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뭐 홈스테이 할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아니면 사실 홈스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끼리는 일단 여행을 가거나 그치. 휴일을 그쵸. 우리가 명절 즐기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냥 가족끼리 오붓하게 밥 먹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중에서는 그냥 런던에서 대성당 미사 이게 오히려 좀 특별했고 아니면 시드니 같은 경우도 그냥 그들의 일상 본다이 비치에 그렇게 보내는 게 좋았어요. 어떻게 루크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리스마스를 딱 한 번 해외에서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예전에 웅이씨님이랑 같이 1년간 어학연수를 했던 캐나다에서 저희가 그 교육을 받았던 그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고생했다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주겠다. 고생할 정도로 공부하겠나요? 저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아무튼 갔더니 이제 저는 그 미드에서 보는 약간 뭔가 프롬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고등학생들 네. 연말 파티 그런 느낌을 갖고 아 그런 걸 나도 이제 체험을 해보는구나 하면서 가봤는데 그냥 뭐 선상 파티긴 해요. 선상 네. 파티긴 한데 다들 이제 다국적에 저희 같은 뭐 한국, 일본, 무슨 사우디, 중국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섞여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좀 낯선 거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그런 프롬의 파티 느낌이 있긴 한데 우리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못 섞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학교 측에서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신 분도 이제 대동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조교 같아요. 되게 저랑 같이 갔던 그 파티 얘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파티에 아픈 추억이 있어요 지금. 어떤 쪽이 있으죠? 많이 기억이 안 실수했던 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조교님이 그 산타클로스 복장까지 해가면서 이제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행사를 뛰신 거죠, 그분은. 그래서 이게 바로 서양의 크리스마스다라는 거를 좀 펼치시려고 여러 가지 호호호 뭐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냥 옆에서 안타깝더라고 그거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서양 분들 특히 미국 이 캐나다 분들은 부끄러운데 그런 거 잘해요. 개의치 않아요 전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진짜. 막 반응 안 해도 호호호 막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죠. 예. 저희는 좀 저희가 더 민망해요. 우리를 더 민망하게 만드는 그들의 제스처. 근데 이제 한번 마지막쯤에 경품 추첨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든 다 항상 제밥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신방과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가던 터라 제가 좀 그 영상을 찍는 장비를 가져갔었어요 캐나다에. 그래서 저는 사진 촬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그래서 파티를 다 이제 사람들 하나하나 친구들 인터뷰를 따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건 좀 남겨야겠다. 평생에 겪어보지 못할 순간이다 하면서. 근데 다들 뭐 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뻘소리는 많이 했었지만. 그 영상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나 좀 보여줘요.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걸 보면은 맞아. 좀 생각이 나겠다 생각해요. 벌써 그러신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 사람들 뭐 이런.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루크 씨랑 저랑 같은 학교로 다녀가지고 그때 만나서 2년이 돼서 지금 있는 건데. 하버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루크 씨를 만나기 전에 다른 학교를 먼저 다녔어요. 다른 학교 있다가 옮겨온 거라서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랑 나중에 만났던 친구들이랑 약간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나라 외국 친구들 같은 맞아. 경우에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 좀 보고 싶네요.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그 지금 딱 보면 뭔가 그 영화 클로버필드 느낌으로다가 클로버필드 너무 좀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인데 그 카메라를 막 약간 흔들림의 그런 카메라 워크도 있고 하지만 갑자기 막 저기 멀리 있는 분이 막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손을 막 흔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 왁자지껄한 그 분위기가 다 담겨 있어 카메라에. 맞아요. 하지만 또 너무 젊어서 낯선 웅이님의 모습도 있고 그때 제가 약간 머리가 지금 릴리 씨 정도 되는 머리였어요. 머리가 네, 길러서 엄청 길렀어요. 장발이어가지고 끔찍했죠. 캐나다 가서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라서 머리가 요 정도 돼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아직 그래 아니 해외 사는 분들은 거의 그런 그런 장발하시- 느낌이라서 지금 그때 사진 보면 되게 부끄럽기도 한데 아니 오빠들 사진 다 부끄러운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쵸? 너무 많아요. 그때 더 심해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는 뭐 네. 부끄러움 모릅니다. 부끄러움의 최고봉은 우리 루크 씨 아닙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인스타 사진 볼 때마다 언제적 사진인지 정말 근데 올리긴 연- 해야겠고. 윤사마가 있고 네, 윤사마. 깜짝깜짝 그때 놀라요. 그때 인기 있는 그 트렌드를 굉장히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면 되게 뭐지? 그래서 루크님 사진 볼 때마다 저도 제 옛날 사진 한 번씩 또 보게 됩니다. 자신을 다시 네, 돌아봐야 돼. 돌아보는데 저는 나는 그것보단 조금 낫구나. 제가 위안을 드리는군요. 네, 위안이 됩니다. 누구보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 영상은 공개하지 않을 거니까요. 문의는 나나 해주시기 좀 바라고요. 보여주세요. 아, 네. 네, 사실 그렇게 궁금한 영상은 아니었는데 예. 웅이님 젊어요. 예, 웅이님의 머리 긴 모습 사실 더 보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귀여웠어요. 네. 누구 기준에서 귀여웠다는 건지 내 모르겠는데 기준에서. 네. 어쨌든 네. 네. 아무튼 최대한 우리끼리 크리스마스를 파티를 열었던 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노력했었다. 근데 네. 되게 그때 괜찮았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막 무슨 그게 이름이 보트 파티였나? 네. 네. 그래서 친구들 같이 공부하던 뭐 진짜 다국적 친구들 다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이제 왜냐면 그거 끝나면 떠나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되게 뭐 성별의 겸 뭐 이렇게 회식 같은 그런 개념으로 했었어가지고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펀치도 먹어봤어요. 파티에서 꼭 빠지지 않는 그 네. 칵테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무슨 맛일까 이만큼 했더니 만들어가지고 네. 떠주니까. 그냥 뭐 과일 주스 마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있었던 지역이 그렇게 캐나다에서도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아니어서 어디죠? 그 켈로나라고 밴쿠버에서 한 4시간 정도. 밴쿠버에서 차로는 7시간 정도 걸려요. 제 사촌 형 차로 4시간 그거는 걸렸는데. 그렇게 쏴서 그런 거고 달려서 그 산에 그렇게 산맥을 넘어오는데 그렇게 달리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는 1시간이면 오는데 차 타고는 한 6시간, 7시간 정도 와야 음. 되는 그런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네, 그렇게 많지는 뭐 않아서.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차로 6시간 7시간 정도는 그냥 뭐 옆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네. 동네가 밴쿠버. 서쪽으로 가면 밴쿠버, 오른쪽으로 가면 캘거리인데 캘거리는 한 10몇 시간 걸리고 그래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도리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먹자같자 할 것 같은데 그냥 다 집에 가고 가족들끼리 보내고 그러니까 뭐 없어요 생각보다. 도리어 그렇죠? 크리스마스나 연말 이런 데는 음. 그러니까 세일하는 뭐 월마트나 음. 뭐 이렇게 상점가 같으면은 좀 뭐 약간 세일하니까 그런 데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데들은 이렇게 느낌은 많이 안 나서 그렇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괴리가 좀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반대로 이제 캐나다 계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보냈을 때 크리스마스 당일은 생각보다 뭐는 없었는데 26일부터가 이제 박싱데이잖아요. 도리어. 그쵸. 그때부터 그때부터가 이제 신나는 거죠. 이제 쇼핑하려고 이제 음. 백화점 앞에 줄 줄 서 서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냥 크리스마스 당일에 그거보다는 그게 오히려 재밌었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실 아무 날도 아닌데 이게 마치 연말과 맞물려서 이게 커플들의 그 사랑의 날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이날 나 혼자 있거나 아니 아무 계획이 없거나 이러면 마치 내가 루저가 된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자꾸 뭘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사람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좀 놀아야 되고. 그래서 캐나다에 그 파티를 하고 나서 이제 아까 포틀랜드처럼 약간 거기도 되게 조그만 도시다 네. 보니까 조용해요. 크리스마스 당일 이럴 때는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미국 서부 쪽으로 넘어가서 뭐 디즈니랜드나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런데 가면 이제 완전 이게 그쵸. 바로 그렇지, 크리스마스다. 너네들이 원하는 그렇지, 모든 걸 그렇지, 보여주마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투어를 예약을 해서 그렇게 갔던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웅이님은 또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나요? 이게 약간 크리스마스가 뭐 지금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지금 유럽 막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그러니까 몇 군데서 보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데는 의외로 중국 샹하이예요. 샹하이. 상하이의 크리스마스 이게 되게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언제든지 가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갔다 온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국 크리스마스 약간 매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해라고 부를게요. 상해가 지금은 사실 저는 홍콩보다 훨씬 더 멋지고 번화해졌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10년 전에 갔을 때랑 10년 후에 갔을 때랑 예, 상해의 모습은 정말 이게 상전벽해라고 그러죠. 완전 많이 달라져서 문화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제가 2000년 중반쯤에 상해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거는 한 60년대부터 21세기까지 이렇게 다 함축되어 있는 도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21세기화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난 한 10수년간 홍콩은 그 정점에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그 홍콩의 야경이 옛날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상해를 가면은 기가 막힙니다. 예. 와이탄 쪽에서 이 동방명주 쪽, 그 푸동 쪽을 보면은 그 마천루 같은 건물들이 갈 때마다 새로 생기니까 맞아. 이거는 와 이게 또 생겼네. 와 이게 지금 100층짜리인데 옆에 이렇게 큰 걸 또 세웠어? 진짜 이런 느낌? 아 이렇게까지 지어도 되나? 약간 바벨탑 같은 느낌이잖아요. 너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도 되고. 네. 거기다가 그 상해 이 마천루 전쟁을 촉발시킨 게 일본 자본이거든요. 일본 모리 빌딩 우리 그 록봉기 힐스를 지은 모리 그룹에서 상해에 더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엄청 높은 건물을 졌는데 그 건물의 끝부분의 모양을 일본의 히노마루, 일본 국기 모양으로 나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에 분노한 중국에서 빨리 저거 덮어버려. 그러니까 그 앞에 더 큰 걸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마천루 전쟁이 경쟁했구나. 촉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본 게 용 모양으로 120층짜리인가 그거까지 짓는 거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상해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전형적인 느낌이랑 완전 좀 다른 게 상해는 개항한 지도 오래됐고 이게 뭐 옛날에 프랑스 조개지부터 시작해서 외국 열강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리고 중국이 다시 들어와서 개발되면서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이게 중국이지만 중국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와이탄이라고 하죠. 이렇게 황푸강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한강이죠.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으면 이 강을 기준으로 동쪽을 푸동 그리고 서쪽을 푸서 그러니까 푸시라고 하는데 이 강을 따라서 이제 서쪽에 있는 그 와이탄이라고 하죠. 외탄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옛날 때부터 지어진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뭐 80년, 뭐 90년, 100년 된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일부러 이제 거길 갔어요. 거기에 페어먼트 피스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 그게 중국말로 따지면 화핑 빤띠엔이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호텔이 있는데 여기가 지어진 게 1926년인가 지어지고 영업을 1929년부터 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원래는 그냥 중국계 자본 호텔이었다가 그 드라마 도깨비 보셨죠? 그 왜 몬트리올 가면 되게 큰 호텔 나오잖아요. 그게 페어먼트 호텔이거든요. 페어먼트사에서 그 호텔을 매입하고 제가 알기로는 2천만 달러 들여서 거기 리모델링했어요. 2007년도에. 그래서 건물이 올드한 건물인데 그 안에는 다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안에는 되게 그러니까 클래식한데 되게 모던하고 되게 따뜻한 느낌 드는 그런 호텔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예약해서 갔고 그리고 그 호텔이 정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추천하는 게 이것 때문에 추천하는 건데 그 호텔 1층에 재즈바가 있어요. 이 재즈바도 192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재즈바인데 여기가 이름이 올드 재즈바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되게 작은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왜 뉴올리언스의 그 흑인 나이 드신 분들이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중국 분들. 그러니까 중국인 분들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 때부터 연주하시는 분들 지금도 연주를 하고 계세요. 70세 뭐 이러신 분들.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면 그 거기서 이제 특별 공연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원래는 평소 때 가면 한 중국 위안으로 200위안이나 300위안 정도 되면 들어가서 음료 2잔 받고 앉아서 그 재즈 클럽에 앉아서 이제 공연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그 금액이 오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6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600위안 1인당. 근데 이제 그 값을 내고 들어갈 만하게 굉장히 그 재즈 선율이
정말 이 좁은 데서 느껴지는 그 나에게 가슴 빡빡 꽂히는 그 재즈 선율.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거기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때 와이프랑 같이 갔었는데 되게 크리스마스 느낌 정말 많이 나고 그 재즈에서 이제 캐롤도 연주하고 그러니까 호텔 로비에 굉장히 큰 트리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도리어 이게 중국이지만 정말 크리스마스 느낌이 정말 많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 호텔에서 나가면 바로 와이탄이거든요. 그냥 길만 그 호텔이 와이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애석하게 이 호텔이 약간 단점은 와이탄 뷰 객실이 없어요. 아쉽다. 일반 객실은. 그러니까 이게 와이탄까지 보이면 이게 완전 진짜 이게 정말 비싼 호텔이 될 텐데 그냥도 비싸긴 해요. 5성급이니까 비싸긴 한데 나가자마자 바로 와이탄 있으니까 나가서 야경 보면 되고 바로 들어오면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 호텔 바로 뒤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남경로 있죠. 난징루가 딱 있는데 거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제 모든 상점들이 쫙 있으니까 그때 크리스마스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루돌프 뿔 그 머리띠나 뭐 이렇게 사슴 같은 거 그려져 있는 커플티 같은 거 입고 다녔는데 도리어 거기서 더 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지만 더 크리스마스 느낌 많이 받고 왔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와이탄을 가봤는데 더 그렇게 느끼셨던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자체가 뭔가 그 100년 된 90년 된 그런 건물들이 약간 유럽 스타일로 지어진 게 와이탄에 쭉 있기 때문에 다 유럽이 들어왔을 때 지어놓은 그렇죠. 거라서 그래서 너무 뭐 중국이지만 유럽의 뭔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때 크리스마스를 느끼셨다면 진짜 그러니까 1926년에 오픈해 있던 그 올드 재즈 밴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쭉 역사는 연결되어 온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 시점에 들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물에서 잡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인데 무조건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좋아요. 호텔도 그렇고 리조트도 그렇고. 근데 오래된 고풍스러운 이런 맛도 있는 클래식한 매력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도 찾아다니는 게 저는 도리어 이렇게 레노베이션해서 이렇게 클래식한 건물들 다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오랜 시간 속에 같이 이 시간 안에 나도 들어가는 거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라서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상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전후로 기점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다르지. 그래서 그 사실 이제 황포강 주변의 와이탄이 전에 옛날 그 엑스포 이전에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는 예뻤는데 네. 주변이 약간 난장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명도 예. 옛날 때처럼 그렇게 이쁘지 예, 않아요. 그 그래요? 지금은 예쁘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해 변천을 다 봤죠. 왜냐면은 저는 상해를 한 6번 정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그래서 그게 변화하는 거를 제가 다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엑스포 이전 한참 이전에는 이제 난장판이었고 엑스포가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와이탄 앞에 다 공사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엑스포가 열리면서 거기가 완전 정비가 돼서 황포강 주변이 너무 깔끔해졌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 강을 그 양 옆으로 해서 그 반대편을 바라보는 뷰가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꼽는 최고의 뷰는 그러니까 와이탄 쪽에서 동방면주 쪽 동쪽을 보는 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마천루가 있는 빌딩이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그 약간 굿뷰는 그 강을 건너오면 그러니까 동방면주 쪽으로 넘어오면 그 강가 쪽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거기서 와이탄 쪽 반대편 쪽을 보면 그 오래된 건물들에 쫙 펼쳐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건물들을 보면서 먹는 커피 한 잔 이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되게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네, 무조건 와이탄 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와이탄 쪽에서 그 반대편 동방명주 쪽을 보면은 약간 이제 홍콩의 맞아요. 그런 마천루를 느낌. 보는 약간 느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마천루에 속해 있는 호텔에서 자면서 와이탄 쪽을 보는 게 훨씬 예쁘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그쪽 시가지 쪽을 보는 거니까 그쪽은 따지면 구시가지잖아요. 예. 그쪽이 훨씬 이쁘다고 보여지는 거죠. 높은 건물도 많이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우리가 중국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와이프도 저랑 상해를 가기 전까지는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중국에 대한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이러냐고. 특히 공항에서 나올 때 자기 부상 열차부터 타고 나오면 막 몇백 킬로 날아가니까 일단 이것부터 충격이고 나와서도 도시도 정말 깨끗하고 뭐 음식도 잘 맞고 물가도 되게 비싸요 이제는 상해.
상해, 도쿄, 서울 물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진짜. 상해는 워낙 비싼 곳이고요.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현재 상해, 베이징 이런 곳은 뭐 우리나라 그 어떤 도시하고 비교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어서 뭐 섣불리 뭐 중국이니까 뭐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더군다나 중국은 지금 핀테크가 너무 발전을 해 있어가지고 아예 현금 자체를 안 씁니다. 다 QR로 쓰잖아요. 예. 그냥 심지어는 저는 청도에 쇼핑몰을 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현금 자체를 안 받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이 그 그렇죠. QR을 왜냐면 이게 중국 핸드폰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그럼 뭐 우리 밥 어떻게 먹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지나가는 중국인한테 부탁을 해서 현금을 주고 그 사람 QR로 결제를 해서 밥을 겨우겨우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자체를 안 여기서 받는. 보니까 예. 거지도 QR로 적선을 받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요. 기부도 예. 그걸 받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중국 정부에서 그 뭐 뒤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세금이나 그 탈세. 세금 탈루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면 위로 다 현금 거래 없이 다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일환이긴 한데 그 핀테크의 발전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니, 뭐 아무튼 그렇게 보는데 이게 상해가 되게 매력적인 게 그쪽 동방면주 쪽을 보면 완전 하이테크, 그리고 이쪽 남경로 쪽 오면 상점가 쇼핑가 있고 아래 내려오면 이제 예원이라고 옛날 느낌으로 네. 건물도 다 잘 지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가면 또 중국 느낌 딱 빡빡 나고, 네. 그리고 약간 옛날 중국 느낌 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수양 마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가각 같은데 네. 개별적으로 뭐 버스 타고 갔다 오거나 아니면 투어 이용해서 갔다 오면 그쪽 전 개인적으로 주가각 되게 좋았거든요. 주가각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도 기대 하나도 안 하고 난 갔는데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예. 너무 좋은 거야. 예. 주가각 그 강길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상점 보면서 걸어 다니는 게 약간 인사동 느낌 나는데, 그러면 그거 뭐 보고 다니면 아 되게 내가 진짜 중국 속에 들어와 있구나. 취두부 냄새 좀 살짝 그러니까 전 맡으면서 대만 느낌 났었거든요. 살짝 그 거리가. 예. 주가각 예. 대만 느낌보다는 조금 약간 올드한 느낌이긴 한데 뭐 그래서 되게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뭐 상해 주변에서 뭐 소주나 항주 뭐 이렇게 뭐 외곽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간이 없다면 3박 4일 정도로 겨울에 상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추워도 그러니까 춥긴 해요. 우리나라 비슷하다 보면 되는데 뭐 따뜻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입고 가는 옷 그대로 입고 가서 있다 오면 되니까 크리스마스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재즈바 같은 데 가서 또 이국적인 시간 한번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 크리스마스 되게 알차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연도에 크리스마스에 맞춰가 지고 대만을 갔었는데 대만은 약간 덥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상해는 춥고 약간 크리스마스 하면 겨울 춥고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해가 더 느낌이 좋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들 진짜 재밌게 놀다 오셨네요. 크리스마스 생각보다. 그러게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뭐 다들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뭐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렵더라도 뭐 내년 크리스마스 때 계획을 세워서 네.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어디를 한 군데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본인만의 네. 그런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별거 계획 안 세웠습니다. 그냥 박정현 콘서트 가서 콘서트나 좀 보려고. 결국에는 지자랑이야. 그치? 박정현 콘서트 간다고. 저는 G.O.D 콘서트 가요. 아 진짜? 어떻게 잡았대? 오빠들을 보러 또 갑니다. 아유, 20주년 티켓팅을 어떻게 진짜 잘했네요. 어떻게 잡았대? 천재적으로 잘했어요. 집에서 매크로 돌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대구에 갑니다. 그래서. 주변인들 한 20명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직접 했어요. 오빠들을 보러 이제 대구로 날아갑니다. 좋겠네요. G.O.D 팬인지 몰랐네요. 왠지 팬지옥입니다. 손호영 팬일 것 같아. 손호영 팬이다가 윤계상 팬이어서 그래요? 윤계상 오빠를 너무나 좋아했죠. 이나 좋아하니? 네, 그만. 뭐죠? 네. 방송이 끝났다. 방송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저도 박정현 씨 드립 한번 치려고 했는데 이 상태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빨리 오늘은 오전 아까 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니까 넣어두시고요. 네, 넣어두시죠. 어떻게 근데-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연말연시 보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또 이제 마무리가 돼가니까 또 술만 너무 많이 드시고 뭐 송년회 한다고 다니시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근데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그냥 이렇게 연말 공연이 많기 때문에 음. 그 공연 하나를 보는 게 그냥 크리스마스에 그러니까. 근데 제일 너 적합한 것 연말 같아. 공연 보는 것도 예매하기도 힘들고 금액도 그건 비싸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뭐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뭐 말씀해 주시면은 웅이님 건 제가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예약하면 뭡니까 못 가는데. 저는 그건 애기 어쩔 수 크고 없죠. 가시고요. 아니 얘까지 봐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기 풀코스로. 아까 우리 집 잠깐 들어왔는데 음. 애기가 삼촌 보고 자지러져. 낯을 가려가지고 아. 울고 아쉽네. 난리야. 그러더니 하는 말 뭔지 알아요? 너 이러면서 삼촌이 용돈 안 줘. 용돈 받을 나이도 안 됐는데 얘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크리스마스 날마다 미리 좀 한 두세 달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국내 호텔들 그래서 약간 비싼 데 말고요 좀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 막 1박에 한 10에서 15만 원 선에 이런 호텔들 많이 다녔는데 올해는 못 하게 됐네요. 아기가 있어서.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편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얘기 다 네. 충분히 하신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칠까요? 그죠?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또 만나요.